네. 어, 일단은, 네. 어, 조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종목 분석 자체가 처음이라, 네, 그냥 그 조사 목차에 나온 거 하고, 사실 거의 네이버 주식 그 증권에 나온 거 복붙의 그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내가 지금 담당하게 된 종목은 요거 일단 간단하게 붙여놨는데, 네, 저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애플 요 네 개를 조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조사한 요 부분은 좀 숨겨놓긴 했거든요. 이게 크리스님하고 한 거하고 중복이라서 숨겨놓기는 했는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현재가 시가는 이제 좀 변동 사항이 있는데, 코스피에서 지금 상위는 1위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계속 삼성전자고, 그 뒤로 하이닉스에서부터 LG 엔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 현대차, 삼성전자 우량하고,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그리고 KB금융까지 총 10개가 그렇게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부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그리고 구글, 알파벳과 테슬라, 브로드컴, 넷플릭스, 코스트코 이렇게 지금 상위 의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그 시가총액이나 종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4월 2일 날 그 트럼프 발표 이후로 20% 이상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현재가는 지금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에서 그 일단은 기존에 크리스 만들어진 거에서 제가 좀 빈 행을 좀 전에 삭제를 해놔서 같은 내용일 거기 때문에 얘는 제가 일단 숨겨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그 삭제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그 전체 리스트를 볼 때 헷갈려가지고, 네. 그래서 코스피하고 나스닥에 대한 상위 랭킹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 네. 눈에 두드러진 종목이랑 그 다음에 시총에 이 종목이 시총 100위 안에 들어있는 거야? 라고 했던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100개를 다 훑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위에 거 10개만 일단은 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제일 좀, 시가총액을 총 눈으로 이제 처음 확인했던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 1, 2위와의 차이도 큰데, 10위권 안에서도 결국 이제 10위가 지금 네이버, 뭐, KB금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총액과 삼성전자하고 10배가 차이가 나는 그 규모를 보고 좀 상당히 좀 놀란 부분은 있습니다. 그 쓸만한 종목은 뭔 것 같아요? 쓸만한 종목이요.
그거를 이제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느낌적인 느낌으로 시총을 보니까 쓸만한 게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1위부터 시총이, 삼성의 시총이 공룡이잖아, 공룡. 내가 여기 네, 뒷자리 수 빼고 뭐야 360만이라고 치고, 그죠? 화면을 약간 더 확대를 하면은 그 정도, 조금만 더 확대해도 되겠네. 150 정도. 네, 예. 지금 여기 봐보면은 시가총액의 이제 뒷자리 수는 뺀다고 치고 그냥 365만이라고 치면, 삼성은 365만인데 하이닉스는 150만밖에 안 돼요. 더블 훨씬 상회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SK 하이닉스, LG 솔루션, 삼바까지 다 합해도 삼성전자를 못 이기네요. 네, 예. 근데 삼성전자를 못 이기는데 삼성전자를 법인세가 못 낼 정도가 된다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휘청거리는 상황이긴 하죠. 금액은 현대차까지 네, 합한 금액이 삼성전자 시총 정도 되네요. 그죠? 네, 355만 됩니다. 와. 근데 삼성전자가 휘청거리면 이러니 국내장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네요. 없어. 지금 눈에 하나 저는 들어오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원래 이게 얼마 안 되던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뭐 7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떨어지긴 했어도 70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거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이 말이 안 되죠. 만 단위였던 애가 지금, 근데 에코프로하고는 좀 다르게 하나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것도 꼬꾸라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HD 현대 같은 경우가 요즘에 이제 그 수주 선박을 부가가치 높은 거 위주로 현대가 수주를 한다고 하니까 선박주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좀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뀌면서 약진할 걸로 보이는 게 카카오, HMM, 이것도 이제 이슈가 조금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가 올해는 변수가 지금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상반기에 대출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1분기 대출 실적이 너무 안 좋대요. 금융위에서 제재 건 것도 있고. 근데 2분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 토도 그렇고 그리고 대선도 그렇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 건수가 줄어서 올해 배당이 괜찮을까에 대해서 약간, 근데 이제 주가가 낮아지면은 좋은 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하나금융주주도 그렇고 신한금융주주도 그 금융주주 계열사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럴 때가 또 찬스가 아닐까. 고려아이는 M&A 이슈가 있고, 그죠? 크래프톤 하니까는 떠오르는 거는 지금 이마트 성수동 본사를 샀죠. 그래서 건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슈돼 있고, SK 스퀘어. SK 스퀘어가 지금 SK텔레콤이랑 분사한 거거든요. 본사에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달려라쭈님 SK 스퀘어스 들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의류금융주들도 지금 기업은행 등등이 금융사들이 덩치가 상당히 큰데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약세를 좀 보이는 면이 있고, 그 밑에 지금 보면 40인권의 현대로템, 예시총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폴란드하고 계약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폴란드하고. 그래서 폴란드하고 계약한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단기순이익이 커지면서 얘네들 이제 기대가치, 그리고 이제 성과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한편으로는 현대로템에 대한 시총도 주가도 상승을 하면서 시총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킹 해놓은 것들에 지금 보면 시총이 여기 10만 돼 있는 거가 어디까지 변동이 돼 있을까도 연말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불안정했을 때는 방산이 약간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정권이 정리되면서 이제 방산 부분들이나 이런 거
정부 지원받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실적이 더 양호하게 개선되지 않을까. 현대 로텐도 우리 한참 주식할 때 이걸로도 수익 내고 반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로템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좀 한번 주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카카오뱅크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여차 싶으면 피인수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연합으로 돼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국민은행이었나 어디였나, 하여튼 3자사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는 얘네 상태 안 좋아지면은 누군가가 잡아가지 않을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자생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크리스님은 미국 주식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유한양행이 요즘에 최근 이슈가 좀 많이 됐어요. 배당이 좀 잘 나온다고, 배당이.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을 한번 주목해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랑 합사가 되면서 사실상 국적기는 대한항공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변동사항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의외로 지금 욜로도 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보다도 이제 현실에 치중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일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왜냐면은 자영업이 위기인 건 맞는데, 경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내 지갑에는 계속 일정 금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한항공 실적도 한번, 시총도 결국에는 주가 변동이 생기면서 시총도 변동이 생기니까 대한항공 연말까지 어떻게 되나. 사실상 소비재잖아요, 소비재. 소비재인 대한항공이 연말에 시총이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생 사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사람들의 현생 집중이 훨씬 크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이게 항공우주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똑같이 우주 개발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계 종합 기업. 그래서 이제 뭐 일괄제초소처럼 그 우주 산업을 하는 체계 관련 기업이 한국 항공우주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투톱.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이면은 한국 항공우주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요번에 약진한 게 삼양식품이에요. 삼양식품 농심이 떨고 있죠. 삼양식품의 매운 불당면 해외에서 터졌잖아요. 해외에서 미친 듯이 터졌죠. 정말 미친 듯이. 그래서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요 변동폭도 한번 지켜볼게. 농심이랑 한번 이렇게 이제 비견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이슈가 한한령이 뭐 개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면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 심리도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현재 저는 차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똑같아요. 지금 저도 뭐 할 일 각자 할 일 하면서 이슈는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 검색은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돈이 들어오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밑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카카오페이도 지금 약간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어디로 갈지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게, 전반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요 세 개사가 합병 내지는 뭐 합리적인 어떤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얘네들 너무 그냥 상장하려고 세 개를 다 찢어버렸는데 지금 주가가 휘청휘청한 모습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어떤 방식이 매각이든 아니면은 합사든 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밑에 지금 97이 보면 현대건설이 있거든요. 현대건설이 지금 토목 사업을 그만한다고 해버렸잖아요. 토목 사업을. 그래서 국내 토목 사업을 현대건설이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이 토목 사업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현대건설이랑 토목 사업부랑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현대건설 국내 건설 현황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게 토목 사업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옛날처럼 막 그 국내 인프라 개선해서 돈 벌고 막 이런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외국 건설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품질이 약간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는 현대 엔지니어링도 토목 사업을 안 한다 그러고 현대건설이랑 합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건설사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급순위 1위부터 3위 현대, 삼성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동해서 비교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계략적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시총에 있는 종목들을 봤는데 오늘 병아리 청년님이 시작할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